저는 평소에 진짜 술을 거의 먹지 않아요. 나도 와인 거의 안 마셔. 안녕하세요, 지슐랭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별을 소유하고 있는 한식 파인다이닝, 바로 정식당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에서 2스타, 뉴욕에 있는 정식당이 3스타를 받게 되면서 총 5개의 스타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6만원짜리 김밥으로도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는 딴 것보다 정식당의 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초이다시나 모수, 밍글스의 보다 훨씬 좋았어요. 오늘의 미식 투어 동행하신 분은 66만 와인 유튜버 와인킹님이 함께했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라이프 플러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6월 14일 라이프 플러스에서 주최하는 소셜 다이닝이 바로 여기 정식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와는 별개로 오늘 영상은 정식당에 대한 홍보,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리뷰로 마음 편하게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참고로 정식당은 캐치 테이블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늘 소개드릴 코스는 인당 30만원, 정식당의 디너 메뉴로 이날은 총 4명이 방문했지만 식사비는 26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정식당 디너 코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드시는 순서에 맞게 가볍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안쪽 잔 안에는 따뜻한 습 준비했는데, 왼쪽에는 직접 만든 두부예요. 고소한 들기름 위로 명란을 감싼 감태를 올렸습니다. 또 위쪽에는 가리비 타르트, 가장 위쪽에는 육회 토스트, 그 아래쪽에는 민물 장어구이, 마지막으로 드실 푸아그라 타르트인데요. 타르트 안쪽에 구운 잣과 푸아그라 무스, 위에는 살짝 달콤하게 마무리한 수정과로 만든 젤리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총 6가지 한입거리가 나오는데요. 함께 페어링한 와인은 스텔레트 부유 샴페인으로 알렉산드르 샤이옹이 만든 프리미엄 샴페인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있었던 정식당의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정식당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상태이고, 실제 방문한 손님으로서도 개선된 부분이 체감이 될 정도로 좋은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처럼 말이죠. 18년도 29%, 19년도 75% 사용했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오픈해드릴까요? 예. 소믈리에 테이스팅 진행하고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제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러한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해내는지도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스 이름이 반찬이기는 하지만 실제 반찬이라기보단 스페인의 타파스에 가까운 한입거리 요리들로 첫 번째 코스부터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건 전반적인 음식들이 술에 곁들이기 좋게 세팅되어 있다. 앞서 다녀온 밍글스나 모수의 경우 술은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정도로 크게 두각이 되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정식당은 확실히 술과 함께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한 빛깔의 스프, 건강하면서도 묵직한 감칠맛이 아래 깔려있어 샴페인을 클렌저처럼 마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 아래 깔린 건 두부, 그 위에는 맑은 들기름, 그리고 그 위에 감태와 명란이 섞인 가니쉬가 올려져 있습니다. 보여지는 비주얼 때문에 그런지 오마카세에서 먹는 차와모시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고, 가리비도 비린맛 없이 녹진한 단맛에 레몬 주스의 상큼함이 도드라지는 게 아주 좋았고요. 파마산 치즈가 올라간 육회 타르타르의 밑에 깔린 건 브리오슈, 육회라는 이름으로 서빙되긴 하지만 진한 파마산 향과 후추향, 그리고 짭짤한 간, 브리오슈의 버터향까지 육회보단 타르타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립니다. 다음 한입거리는 고추장 양념 바른 장어로 속을 열어보면 비빔밥이 들어있습니다. 양념 맛도 생각보다 부드럽고 안에 들어간 비빔밥이 쨍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술안주. 마지막은 푸아그라로 속을 채우고 수정과 젤리를 덮은 타르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셨겠지만 처음 마신 능이버섯 스프부터 마지막 푸아그라 타르트까지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나의 코스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 안에 작은 코스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참나무로 훈연한 생선뼈로 지리를 먼저 그린 이후에 동시에 국물 이용해서 만든 소스입니다. 초록색은 허브 오일이고요. 가장 아래쪽에 절인 오이 함께 들어있는데 스푼 이용해서 같이 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캐비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5월부터 제철을 맞이한 시마아지, 주정갱이에 캐비어를 올려 맑은 물회와 쉐비체 그 중간의 뉘앙스를 만들고 있고요. 페어링한 와인은 리베스베르크 그랑크리와 노멘생자크의 스텔라리스 캠퍼스 샤르도네, 두 가지 화이트 와인과 함께 했습니다. 확실히 생선뼈를 졸여 동치미 육수와 섞은 국물이 적당한 산미와 무게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캐비어와 시마아지가 너무 튀지 않게 잘 잡아주었고요. 와인이 없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맛입니다. 와인 페어링을 하느냐 마느냐는 취향에 따른 선택이지만 정식당은 확실히 와인을 곁들이는 게 더 풍부하게 즐기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인킹이 형이 자신의 생년과 똑같은 1975년 빈티지 와인을 콜키지로 가지고 오셨는데, 코스 마지막쯤에 소개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 이번 요리는 완도산 전복 올렸습니다. 제가 전복을 압력밥 소스에 1시간 정도 가량 부드럽게 찐 다음에 한 번 더 수초에 구워서 훈연향을 더했고요. 이런 전복 아래로도 스모크한 풍미를 입힌 백김치랑 베르블랑 소스라고 해서 화이트 와인 비네거랑 버터 베이스한 소스에 저희는 전복을 쓸 때 나오는 육수도 가미해서 조금 더 감칠맛을 더해봤고요. 가장자리 초록색 향긋한 방아 오일과 레몬 제스트 곁들여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전복 요리는 솔직히 비주얼만 보고는 생각보다 평범한 느낌이라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맛은 정반대로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정석대로 부드럽게 찐 전복의 베르블랑 소스, 사실 이 베르블랑 소스는 항상 흰살 생선 요리와 먹었던지라 전복과 잘 어울릴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이 베르블랑 소스는 간단히 말해서 묽은 레몬버터 소스 맛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곁들이는 가니쉬로 백김치를 숨겨두어 한식 파인다이닝으로서의 포인트는 또 놓치지 않았다. 다음은 이제 정식당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김밥인데요. 3가지 나물과 나오는 이 김밥이 기본 코스에 포함된 봄나물 김밥, 6만원을 추가하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김밥은 이렇게 한우 육회부터 단새우, 나물의 갑오징어, 캐비어 등 7가지 재료를 토핑처럼 올려 드실 수 있습니다. 김밥 맛 자체는 맛간장 혹은 맛된장에 참기름 향이 진하게 나는 밥에 유난히 쌀알 하나하나 도드라지는 식감이 잘 느껴지고 겉을 감싸고 있는 김은 바삭하게 씹히면서 고소함을 주는데 말 그대로 김밥을 파인하게 해석한 요리였습니다. 맛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진짜 맛있었고요. 대신 기본 김밥과 6만원 추가한 모든 김밥의 가격 차이만큼이나 만족감에서도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서 기본만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캐비어가 가득 나오는 장점은 있는데 앞서 캐비어를 꽤 듬뿍 먹었기도 하고요. 페어링한 와인은 샤를록백 마르산의 2019년 빈티지, 김밥도 술과 곁들이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생선 요리 옥동 준비해드렸고요. 위에 보시면 비늘이 아니라 저희 바삭하게 식감을 위해서 말린 뱅어포를 찹쌀풀 발라서 붙였습니다. 생선의 국물 요리다 보니 함께 페어링한 와인은 꼬트디 쥐라 사바냉이라는 독특한 품종의 와인을 곁들였고요. 앞서 밍글스에서 먹었던 멸치국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밍글스가 재료 본연의 맛을 자연스럽게 뽑아내는데 집중했다면 정식당의 멸치 육수는 가장 맛있는 맛만 농밀하게 뽑아낸 느낌이 강합니다. 담백한 생선살과 짭짤한 뱅어포가 주는 대비감도 좋았고 사바냉이랑 조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은 바디감이 있는 샴페인과 페어링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았고요. 너무 훌륭해요. 그치? 메인은 2가지, 한우 스테이크와 오리 스테이크로 기본은 오리 스테이크에 3만원을 추가하면 한우 스테이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함께 페어링한 와인은 아까 먹은 샤를록백 마르산의 2019년 빈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한우도 맛있었지만 오리 스테이크의 퍼포먼스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그 방건조한 오리를 기름에 익히다 보면 옛날 압력솥에 튀긴 치킨에서 나는 그 묘한 고소한 향이 돌거든요. 가금류의 기름 향인데 우리가 아는 것보단 살짝은 묘하게 위에 떠있는 듯한 그 고소한 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느껴졌고 오리의 굵기부터 육즙 상태, 가니쉬와의 조화까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오리 스테이크였습니다. 이 한우도 맛있었는데 비교적 기대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었던 맛이라면 오리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디시였습니다. 네 번째 감태 잣국수인데요. 감태를 이용해서 만든 면에 감태 퓨레를 양념을 했습니다. 오늘은 육수가 한우 양지 육수 베이스에 직접 만든 백김치하고 무김치 있습니다. 이날 먹었던 디시 중에는 비교적 아쉬움이 남았던 잣국수인데 감태와 잣의 궁합이 개인적으로는 살짝 물음표였습니다. 맛에 대한 궁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감태는 어떤 음식과 만나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반면 잣은 단독으로 즐겨야 할 것 같은 그 순백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재료의 장점이 상충하는 느낌, 특히 잣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죽는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킹형이 가지고 온 와인을 드디어 개봉하기로 했는데요. 1975년 빈티지이기 때문에 코르크는 손만 대도 스스럼 없이 부서져 버리는 상태이고 여기서 사실 소믈리에분의 실력과 스킬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소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코르크를 견고하게 잡은 다음 아주 천천히 정말 세심하게 코르크를 돌려 빼내시는데 약 5분에 걸쳐 하나의 불순물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코르크를 빼내주셨고요. 이 1975년 빈티지가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와인인 만큼 와인을 가져온 인킹이 형님을 제안하에 함께 시음도 해봤습니다. 75년 빈티지인데 아직도 힘을 잃지 않고 섬세한 여운을 간직하고 있는 맛이 정말 좋은 공부이자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디저트로 술지개미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먼저 하나 나오고 메인 디저트는 2가지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돌하르방과 울릉도 메이플. 그리고 저는 딴 것보다 정식당의 디저트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초이닷이나 모수, 밍글스의 디저트보다 훨씬 좋았어요. 초이닷은 누구나 아는 디저트 맛집으로 최현석 셰프님이 여포라 부를 정도로 훌륭한 파티셰프니 디저트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고 밍글스의 디저트 장트리오는 명실상부 밍글스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될 정도로 훌륭하고 모수의 디저트도 상당히 창의적이면서 높은 만족감을 선사했지만 정식당의 디저트가 앞선 세 곳보다 명확히 한 수 위였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라르방과 울릉도
샤도 메이플 둘 다 너무 훌륭하지만 보라르방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어차피 두 분이 가면 하나씩 주문할 수 있으니까 사이좋게 나눠 드시고요. 다음 디저트는 밤잼과 밤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작은 샌드, 그리고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입거리, 작은 다과들이 나옵니다. 코스 끝나니까 배가 상당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자, 마무리하면서 정식당에서의 식사는 어땠는가? 술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흠잡을 거 없는 완벽한 코리안 파인다이닝이 아니었나. 사실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한 끼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다 보니 제 영상 댓글에도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어디랑 비교해서 어디보단 어디가 낫네, 어디보다 못한데 왜 미슐랭 스타인지 모르겠네, 어디는 여기보다 얼마가 더 비싼데 나오는 음식은 더 형편없네. 물론 절대적인 경험과 가치에 의거하여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은 비평받아야 마땅하고 그것이 파인다이닝이 감내해야 될 숙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너무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디보다 별로면 여긴 별로인 것 같고 어디를 가면 되는데 왜 저길 가냐 등등 자신만의 1등 기준을 세워두고 나머지 식당들을 너무 폄하하려고만 하지 않나 하는 댓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훌륭하고 저기도 훌륭하고 저기도 훌륭하더라. 다들 잘하지만 그 중에선 어디가 좀 낫더라. 같은 비교에 같은 줄 세우기라도 건강한 비평 아래 대중들이 조금 더 파인다이닝 문화를 이끌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함께한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미식의 대중화에 가까워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